자, 문제집을 보기 전에 매일 문제를 일단 해결을 먼저 합니다. 5월 19일자 문제요. 3번 지문으로 갑니다. (3번요) 이행기와 이행지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지시채권 밑줄 것이고 음수표 이렇게 적으시면 되죠. 그죠? 음수표. 이행기가 있는 지시채권이나 무기명 채권의 채무자는 그 이행기가 도래했더라도 소지인이 그 채권 정서를 제시하여 이행을 청구한 때로부터 지체 책임을 진다. 당연하다. 그죠? 즉 나는 음수표를 누가 가지고 있는지 모른다. 그죠? 따라서 이행기가 정해져 있더라도 지급 제시하기 전까지는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급 제시한 때로부터 지체 책임을 집니다. 그 다음 금전 소비 대차, 앞서 문제집에도 있었죠. 반환식이 약정 없는 금전 소비 대차는 차주는 대주가 이행 청구한 때로부터 민주고시고 틀렸다. 그죠? 바로 내일 당장 돌려 갚으라. 갚을 수 없다. 그죠? 그래서 이행 청구한 때로부터 뭐요?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그죠? 정답 2번. 그 다음 이행기로 정한 경우, 거기다 밑줄 끌게요. 이행기로 정한 경우. 다른 말로 뭐요? 이행기한이다. 그죠? 이행기한. 거기다 이렇게 동그라미 심으면 된다. 그죠? 이행기한. 자, 민법 총칙이요. 조건과 다른 점은 조건이 되는 사실은 도래 여부가 불확실하죠. 근데 기한으로 약속이기 때문에요. 기한은 반드시 도래한다. 그죠? 반드시 도래합니다. 근데 그 기한 도래시가 확정되어 있는 기한은 뭐예요? 확정기한. 도래시가 뭐예요? 확정되어 있지 않는 기한을 불확정기한이라 할 뿐이다. 그죠? 따라서 3번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는 뭐예요? 이행기, 즉 이행기한으로 이렇게 적으시면 되죠.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때는 뭐예요?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한 때도 뭐예요? 반드시 뭐예요? 빌린 돈을 갚아야 된다. 그죠? 기한으로 약속이기 때문에. 그 다음 4번 타인의 토지를 점유함으로써 발생한 부당이득 채무는 기한에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언제부터요? 채무자가 이 채권자로부터 이행 청구 받은 때로부터 그죠? 기한에 정함이 없는 채무는 이행 청구 받은 때로부터 지체 책임이 성립합니다. 그 다음 5번 법조문이다. 그죠? 채무자는 자신에게 가실이 없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뭐야? 지체 중에 생긴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즉 이미 채무자의 잘못으로 지체가 생기기 때문에 자신에게 뭐야? 가실이 없더라도 지체 중에 생긴 손해는 원칙적으로 배상을 해야 된다. 그죠? 책임이 가중된다 했습니다. 자, 4번 지문으로 갑니다. 손해배상액의 애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채무불이익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애정이 있는 경우 채권자는 손해의 발생과 실제 손해액을 증명 필요 없이 뭐요? 채무불이익 사실까지만 증명하면 약정한 손해배상액 애정을 청구할 수 있다. 그죠? 그 다음 2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당사자들이 계약금 보증금 위에 지체 상금을 약정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 보증금 계약을 위약벌로 보기 어렵다. 위약벌 동의할게요. 앞에서 398조 사항입니다. 위약금의 약정은 뭐예요? 손해배상액의 애정으로 추정하더라고요. 그죠? 위약벌은 위약금과 전혀 다릅니다. 위약벌은 말 그대로 뭐예요? 일방이 계약을 위약하면 뭐예요? 위반하면 벌칙으로서 뭐예요? 그 부분을 몰수하고 채무불이익은 따로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 위약금과 위약벌은 다른 겁니다. 그 다음 3번 손해배상액 애정이 부당하게 가담하면 뭐요?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4번 손해배상 애정이 부당하게 가담 여부는 사실심 변론 종기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럴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2번과 뭐요? 연결되는 게 5번이요. 손해배상액의 애정에게 감액에 관한 민법 규정은 위약벌에 유추 적용된다. 위약벌 밑줄 것이고 들었습니다. 앞에서 뭐요? 위약금의 약정이 있으면 뭐야? 또는 손해배상액의 애정으로 추정하더라고요. 그럼 가담면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입니다. 근데 위약벌은 위약금이 아니기 때문에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 청구하지는 못합니다. 위약금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뭐요? 너무 일방이 뭐요? 지남용을 해서 가단 위약부를 약정한 경우는 103조 위반의 문제가 됩니다. 103조 위반의 문제로, 무효 문제로 될 뿐 위약금이 아니기 때문에 법원이 뭐야? 직권으로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자, 혹시나 5번 지문은 답이 될 수 있어요. 각종 시험에 답이 됐던 판례입니다. 5번 수령지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우리가 좀 더 하겠지만 동시행 항변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령지체에 빠진 쌍무계약의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선행 의무를 부담한다. 틀었습니다. 일방이 뭐요? 이행 제공으로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뜨렸다도 뭐요? 상대방의 동시이행 항변권을 소멸시키려면 계속 이행의 제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요? 수령지체에 빠졌더라도 뭐요? 상대방의 이행 제공이 계속되지 않는 한은 뭐요? 여전히 동시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답니다. 있다. 정답 1번이요. 2번 위험의 부담 문제입니다. 538조요. 쌍무계약의 당사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 수령 지체 중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이로 이행 불리됐다. 그죠? 그때는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하죠.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538조. 그 다음 3번 채권자가 변제 수령을 거절한 때에도 채무자가 변제를 제공치 않으면 이런 쌍무계약에서 채권자의 수령 지중에 쌍방에 책임이 없는 사이로 이행 불능이 된 때 해당되지 않는다. 좀 뭐요? 수령 지체 중 적을게요. 수령 지체가 되려면 뭐요? 뭐가 있어야 돼요? 이행의 제공이 있어야 되죠. 이행의 제공이 없는 한 수령 지체라는 개념은 성립할 수 없다. 자, 그 다음 4번 이자 있는 채권일자도 수령 지체 중에는 이자 지급할 필요가 없다 그러죠. 402조. 그 다음 수령 지체 중에 불가 항료로 급부가 불능이 된 경우 위험 부담 문제도 그죠. 538조. 그때는 누가요?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하더라 그죠. 위험을 부담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집으로 갑니다. 교과서 440페이지를 펴주세요. 법조문은 527조 이하를 펴두세요. 자, 지금부터는 주의하셔야 돼요. 계약은 청약과 성낙에 의해서 계약이 성립하는 게 원칙이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단골이고, 여하튼 사령 문제로도 출제가 될 수가 있다. 자, 볼게요. 20년 3월 2일 갑이 청약제죠. 을에게 자신의 엑소 토지를 1억 원에 매도하겠다는 뜻과 함께, 자, 체크해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20년 3월 10일까지 뭐요? 성낙을 달라고 했던 거죠. 성낙 기간을 정해서 서면으로 청약했고, 위 서면이 을에게 뭐요? 3월 4일 날 도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달하면 이제는 처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죠? 예, 도달하면 처리 못합니다. 그래서 1번 갑은 20년 3월 10일 오전 0시에 청약은 처리 못한다, 그죠? 예. 언제까지만 처리할 수 있어요? 효력 발생서, 즉 도달 전에만 처리할 수 있다, 그죠? 도달 후에는 처리할 수 없다. 그 정답 바로 1번입니다. 2번 을이 발송한 통지가 3월 9일 갑에게 도달한 경우 계약은 3월 10일에 성립한다. 틀렸습니다. 531조를 한번 보세요. 531조. 청약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언제 효력이 생깁니까? 상대방에 도달한 때, 그죠? 그런데 격지자 간의 계약은 언제 성립합니까? 성납기간 내에 뭐요? 도착하면, 즉 언제까지 성납해달라고 그러죠? 3월 10일까지 성납해달라고 그러죠? 그 성납기간 내에 성납의 의사표시가 뭐요? 도착하면 계약의 성립 시기는 뭐요? 발신주를 취한다 그죠? 격발성 이렇게 보시면 돼요. 즉 성낙의 의사표시가 뭐요? 그 기간에 도착하면 뭐요? 도착한 때부터는 뭐요? 성낙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때 계약의 성립 시기를 앞당기더라 그죠? 531조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도착하면 계약의 성립 시기는 뭐요? 도달한 때가 아니라 뭐요? 발송 시점에. 그래서 이 경우는 뭐요? 3월 9일자가 계약
성립일이 됩니다. 그 다음 534조입니다. 을이 3월 12일 날 연착도 됐죠. 그죠? 연착도 되고 그것도 그냥 오케이 한 게 아니라 뭐야? 변경을 가해서 성낙했다. 그죠? 연착한 성낙과 변경을 가한 성낙은 뭐야? 청약의 거절이 된다. 그죠? 청약의 거절. 그래서 기존 청약 내용대로는 계약이 성립할 수 없어요. 이때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죠. 그죠? 그에 대해서 갑이 곧바로 성낙하면 뭐야? 계약은 성립한다. 그죠? 변경을 가한 성낙은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운 청약으로 되기 때문에 갑이 이에 대해서 오케이 하면 계약은 성립합니다. 그 다음 4번 을이 3월 9일 날 발송한 성낙 통지 뭐예요? 연착이 됐다. 그죠? 연착한 성낙은 계약이 성립할 수 없다. 그죠? 근데 우리 법은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 그죠? 그래서 갑이 의해서 성낙하면 계약은 성립할 수가 있다. 그죠? 530조. 그 다음 5번 만일 을이 갑에게 엑소 토지를 뭐야? 3월 3일에 1억 원에 사겠다고 청약을 했습니다. 청약만 두 개 있다. 그죠? 갑은 뭐야? 팔겠다고 청약했고 을은 뭐야? 사겠다고 청약했어요. 근데 내용이 일치다. 그죠? 그때는 양청약이 모두 도달할 때 계약이 성립한다. 그죠? 언제 도달했습니까? 3월 6일자에 도달했다. 그죠? 그럼 계약은 언제 성립합니까? 3월 4일이 아니라 모두 도달한 3월 6일자에 당사자의 계약이 성립한다. 그죠? 교차 청약인 계약 성립시 533조가 됩니다. 4번 갑니다. 청약과 성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528조입니다. 청약자가 뭐요? 성낙 기간을 정해서 청약했다. 그죠? 그때 청약자 그 기간에 성낙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계약은 성립할 수 없다. 그죠? 청약은 실현다. 그 다음 528조 2항입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뭐요? 제때 도착할 수 있도록 성낙을 했죠. 근데 연착이 돼버렸다. 그죠? 그때는 청약자가 지체 없이 연착의 통지를 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청약자가 연착의 통지를 하면 적을게요. 그래서 그 기한에 도착 못했죠. 그래서 연착이 됐기 때문에 계약은 성립할 수 없다. 그죠? 그 정답 2번이요. 다만 사망. 그래서 지연 통지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뭐요? 지연 통지를 하지 않으면 우리 법은 상대방을 부하기 위해서 뭐요? 그 성낙의 통지는 연착되지 아니한 거로 간주를 해버린다. 그죠? 그때는 그 무렵에 계약이 성립한 거로 된다. 따라서 연착 통지를 해버렸다. 그죠? 그러면 계약은 성립할 수가 없어요. 연착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계약이 성립할 수 있지만, 그래서 528조를 기억하시고, 그래서 3번 갑니다. 연착한 성낙은 성낙이 아니죠. 그때 우리 법은 뭐요?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다. 그죠? 그 청약자가 오케이 하면 계약은 성립할 수 있다. 4번 이제 반복이죠. 교차 청약입니다. 당사자 간의 동일령의 청약이 상호 교차된 경우는 언제요? 양청약이 모두 상대방에 도달된 데 그죠? 그때 계약이 성립한 걸로 봅니다. 그 다음 의사실현에 대한 계약 성립 시기죠. 532조입니다. 간섭에 의해서 뭐요? 또는 당사자 의사표시로 성낙의 통지가 따로 필요 없는 경우요. 계약을 언제 성립하느냐? 자, 밑줄 그을게요. 성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다. 그죠? 즉 수업 시간에 이런 예를 들죠. 우리가 학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 대중교통을 이용하죠. 그럼 성차 계약은 언제 성립합니까? 카드 단말기에 뭐요? 카드를 접촉할 때. 그래서 여하튼 성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이를 의사실이라는 계약 성립이랍니다. 532조에서 규정을 합니다. 5번을 갑니다.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합의 해지에다가 합의 또 넣을게요. 합의는 다른 말로 계약이다. 그죠? 계약. 계약을 당사자 합의로 해지하기 위해서 계약이니까 청약과 성낙이란 대립되는 의사표시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맞죠? 그죠? 그 다음 교차청약 개수이죠. 당사자 사이의 동일령의 청약이 서로 교차되는 양청약이 뭐요? 모두 상대방에 도달한 때다. 그죠? 예. 그 다음
똑같이 합의체가 시면이죠. 서거라는 뭐예요? 계약으로 합의해서 계약을 해제를 합니다. 그때 뭐예요? 합의 해제 청약에서 상대방이 단순 오케이 되죠. 조건을 붙여서 성락했을 때 뭐예요? 그 청약에 거절이 되죠. 그때는 그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맞죠? 그 다음 4번. 청약자가 일정 기간 내 답이 없으면 성락으로 본다, 표시하더라도 뭐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대방 법적으로 응답할 의무가 없죠. 그 상대방이 구속되지 않는다죠. 예, 이런 질문이 된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와 같은 게 가능하다면 수업시간에 제가 이런 예를 들었죠. 바로 내가 홈쇼핑 업체를 뭐요? 만들어서 전 국민에게 뭐요? 다 물건을 배송하고 일주일 내에 답이 없으면 사는 걸로 매송으로 간주하겠다, 그죠? 그럼 갑자기 체불될 수 있다, 그죠? 따라서 상대방은 이와 같은 청약자의 의사에 구속되지 않는다, 그죠? 예, 응답할 의무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계속이죠. 530이죠.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간섭으로 성락의 통지가 필요 없는 경우죠. 계약은 언제요? 성락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데, 그죠? 계속 반복입니다. 동일한 질문이. 그래서 청약과 성락에 의한 계약 성립은 뭐죠? 조문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래서 조문을 정확히 이해를 하시고, 만약에 뭐야? 숫자를 줘서 어떤 사례형 문제로 된다면 그 조문을 펴두고 뭐요? 우리가 그 사례형 문제를 한 번만 연습하시면, 우리가 3번 질문 선생님이 연습했다, 그죠? 예, 그런 식으로 한번 연습하면 그 조문이 정확하게 기억이 될 거예요. 6번으로 갑니다.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탈거서. 청약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로 계약이 성립하려면 뭐요? 상대방의 성락만 있으면 꼭 계약이 성립될 수 있는 뭐요? 확정적인 의사표시여야 한다, 그죠? 자, 보세요. 2번. 상조. 아파트 분양 광고한다 해서 다 분양 계약이 체결되는 게 아니죠, 그죠? 따라서 내가 분양 광고를 보고 뭐요? 아파트를 분양받겠다. 청약하고 뭐요? 그래서 당첨이 돼야만 계약이 성립한다, 그죠? 그래서 분양 광고 청약이죠. 청약의 유인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그 다음, 계속이다, 그죠? 533조. 당사자 간의 동일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된 때에는 양청약이 뭐야? 상대방 모두에게 뭐야? 도달된 때다, 그죠? 발송된 때가 아니라 도달된 때 계약이 성립한다, 그죠? 533조. 그 다음 4번 534조. 계약이 성립하려면 아무런 조건 없이 단순하게 오케이 해야 되죠, 그죠? 성락자가 청약에서 조건을 붙여 성락을 한 경우는 뭐예요? 그때는 기존 청약은 거절이다, 그죠?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 그죠? 그래서 청약자가 이에서 오케이 하지 않으면 계약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두 번째입니다. 청약자가 미리 정한 기간에 이의가 없으면 성락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청약 시 표시했더라도 뭐예요? 상대방은 이에 구속당하지 않는다, 그죠? 예, 응답할 의무가 없습니다. 자, 7번으로 갑니다. 자, 볼게요. 528조부터 뭐야? 펴두시고 천천히 나중에 한번 복습을 해보세요. 갑은 18년 9월 10일 을에게 갑이 청약자입니다. 자신이 사용된 엑스컴퓨터를 50만 원에 매각하였다는 의사표시와, 자, 체크할게요. 언제까지요? 9월 25일까지 성납기간을 정해서, 그죠? 예, 구매 여부를 알려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을에게 발송했다고 죠. 청약했습니다. 그 편지는 9월 13일에 을에게 도착했다. 그때 을이 뭐야? 9월 17일 이 날짜에 뭐야? 50만에 매수했던 성낙을 편지를 통해서 갑에게 발송했다, 그죠? 자, 그러면 25일까지 도착해달라고 그죠? 그럼 우리 상식적으로 9월 17일 날 편지로 뭐야? 성낙을 했다면 충분히 그 기간 내에 도착할 수가 있다, 그죠? 자,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봅니다. 갑은 을이 발송한 성낙의 통지를 뭐야? 언제요? 9월 19일자 바로 다음 날로 받았다, 그죠?
그때 갑이 9월 24일 날 개봉해서 읽었다면 매매계약은 9월 24일자에 성립한다. 자, 앞에도 안 봤다, 그죠? 몇 조입니까? 531조죠. 격지자 간의 계약을 언제 성립합니까? 성납기간 내에 성납이 뭐야? 도착하면 그때부터가 아니라 뭐야? 성납의 통지를 뭐야? 발송한 때. 언제 발송했어요? 17일 발송했죠. 따라서 이 경우 뭐야? 9월 17일이 계약 성립일이 됩니다. 예, 들으세요. 격지자 간의 계약은 뭐야? 성납기간 내에 성납의 통지가 뭐야? 도착하면 성립 시기는 발송시로 소급한다, 그죠? 예. 그 다음 2번 을이 성납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을이 발송 편지를 뭐요? 발송한 편지를 갑이 25일까지 받지 못했더라도 계약은 성립한다. 틀렸다, 그죠? 최소한 계약이 성립하려면은 언제까지요? 25일까지 뭐야? 도착해야 된다, 그죠? 도착하면은 계약은 그때가 아니라 뭐야? 발송한 때, 그죠? 발신주의를 취합니다. 즉 격지자 간의 계약은 뭐야? 일단은 성납이 그 기한에 도착하면 성립 시기를 언제로요? 발송시로 소급한다, 그죠? 그 다음 3번 갑은 을이 발송한 편지를 9월 20일 날 받았다면 매매계약은 그때부터 성립하고 또 틀렸다, 그죠? 예. 그 기간에 도착하면 뭐야? 언제요? 발송 시점. 그래서 1번부터 3번이 다 531조를 묻고 있다, 그죠? 즉 531조를 다시 보시면 격지자 간의 계약은 뭐야? 그 성납의 의사표시가 그 기간 내에 도착하면 언제 성립하는 걸로요? 발신주의를 취한다, 그죠? 성납의 통지를 발송한 때 그때 이미 성립한 걸로 됩니다. 자, 그 다음 4번 을이 발송한 편지가 9월 26일자에 도달했다. 9월 26일 체크해볼게요. 언제까지 도착해야 돼요? 25일자까지 도착해야 되죠. 그런데 앞에서 충분히 뭐요? 17일 날 발송했기 때문에 충분히 25일까지 도착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 26일자에 도착했다. 그러면 을은 꿈에도 생각 못하죠. 그때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갑은 지체 없이 뭐야? 지연 통제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26일 날 연착에 통제했다, 그죠? 근데 연착 통제했기 때문에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죠? 맞죠, 그죠? 그럼 반대로 연착에 통제를 하지 않으면 뭐야? 계약은 연착되지 않은 걸 본다, 그죠? 연착되지 않은 걸 보기 때문에 그때는 격지자 간의 계약이니까 발송한 때 그때 계약이 성립을 해버려요. 9월 17일 날. 연착 통제를 했기 때문에 계약은 성립할 수가 없다. 그 기한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5번 을이 9월 17일 날 매수하겠다는 편지를 발송하기 전까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은 을에게 매각 의사표시를 처리할 수 있다. 틀렸다, 그죠? 이미 청약이 상대방에 도착했기 때문에 처리할 수 없다, 그죠? 청약 의사표시는 도달 전에만 처리할 수 있다. 도달됐기 때문에 처리할 수 없다. 그래서 정답 4번. 자, 그래서 우리 사례 문제를 2개 봤어요. 그 528조부터 뭐요? 534조까지 이 부분을 펴두시고, 그죠? 이 문제를 천천히 한번 고민해 보시면 그 조문들이 완전히 기억이 될 거예요. 그래서 계약의 성립과, 그래서 뭐야? 청약과 성납한 계약 성립에 관한 문제는 단골입니다. 우리 시험은 주로 조문 문제로 뜰 건데 최근에 이렇게 사례형 문제로 뭐요? 묻기도 합니다. 자, 8번으로 갑니다. 똑같은 문제가 반복됩니다.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를 모두 고르면 첫 번째, 갑이 청약자요. 자신이 소장하는 그림을 갖고 싶어 하던 을에게, 즉 갑이 원하는 계약의 상대방은 을이죠, 그죠? 을에게 얼마 주고 사라 청약했다, 그죠? 그런데 느닷없이 뭐야? 옆에 구경하고 있던 병이 사겠다. 계약은 성립할 수가 없죠, 그죠? 예. 누가 오케이 돼요? 을이 오케이하면 계약이 성립합니다. 그 다음 며 갑의 을에 대한 노트북의 매수 청약과 그 다음에 뭐요? 을의 갑에 대한 매도 청약이 일치. 청약만 두 개 있다, 그죠? 근데 내용이 일치죠, 그죠? 교차 청약이죠. 그때는 양 청약이 모두 상대방에 도달할 때 계약이 성립한다, 그죠? 예. 교차 청약 533조. 그 다음 이거 갑이 자기 소유 주택을 을에게 매도 의사로 청약을 했는데, 자, 민법 총칙입니다. 자, 미주 볼게요.
을이 성낙한 후 사망을 했다. 111조입니다.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한 후에 사망하더라도 뭐요? 의사표시에는 영향이 없다. 그죠? 따라서 을이 뭐요? 성낙한 후 사망했지만 그 의사표시가 갑에게 도달됐죠. 그러면 계약은 성립한다. 그죠? 그럼 그 뒷부분의 문제는 뭐요? 상속의 문제죠. 따라서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한 후에는 사망하더라도 의사표시에는 영향이 없다. 즉 민법 총칙 111조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 리얼 갑이 을에게 10만 원의 매수 청약을 했습니다. 근데 을이 뭐요? 만 원 깎아달라고 그죠? 534조죠. 변경을 가한 성낙은 청약의 거절이다. 그죠? 갑이 오케이 한번 없기 때문에 계약은 성립할 수가 없다. 그죠? 그래서 조합은 여러분들 하시고. 자, 9번으로 갑니다. 자, 교과서를 펴두시고. 교과서 444페이지 이하입니다. 법조문은 536조입니다. 동시이행항변권. 자, 9번. 동시이행 관계가 있는 것을 모두 고려해라. 자, 보세요.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 대표적인 쌍무계약이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대금을 지급을 해야 되죠. 근데 반대로 매도인은 어떤 의무요? 이전 등기 의무가 있다. 그죠? 이때 이전 등기 의무는 깨끗한 등기를 넘길 의무죠. 따라서 가압류 등기가 있는 부동산 매매에서 매도인의 뭐요?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플러스 뭐요? 가압류 등기 말소 의무와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 사이가 동시행관계다. 그죠? 예, 똑같습니다. 그럼 뭐 응용하면 돼요? 저당권이 설정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매수했다. 그죠? 그럼 내가 나의 대금 지급 의무와 매도인의 뭐요? 이전 등기 의무 플러스 뭐요? 저당권 등기 말소 의무하고 매도인의 대금 지급 의무와 동시이행 관계라는 거예요. 저 다시 한번. 매매는 대표적인 쌍무 계약이기 때문에 매수인의 매도에 대한 의무는 대금 지급 의무 맞죠. 그죠? 근데 매수인은 소유권을 넘겨주는 의무예요. 이때 소유권은 뭐예요? 깨끗한 소유권이죠. 그러니까 이전 등기 플러스 뭐예요? 기존에 가압류 저당권 등기가 되기 때문에 말소 등기 플러스가 된다. 그죠? 자, 그 다음 니엇. 주택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권 등기 명리에서 마치는 임차권 등기 말소 의무. 이 부분이 우리 시험에서 실렸다는 자체가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안 돼요. 이 부분 뭐요? 임대차 보호법상의 문제입니다. 민법에 뭐요? 임대차도 아니고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란 뭐요? 특별법상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뭐요? 우리 시험은 이 부분을 맞추라는 문제가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얼토당토하는 우리 시험의 범위를 벗어난 문제가 출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넘어갑니다. 그 다음 채권 담보의 목적으로 바치는 가등기. 한마디로 뭐야? 가등기 담보예요. 가등기 담보. 이 부분도 가등기 담보로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가등기 담보 대결을 보면 민사특별법 옆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니은과 대에서 뭐야? 옆반의 문제예요. 우리 시험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여기다가 적을게요. 저당권과 동일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이 같은 가등기 담보는 법적으로 뭐예요? 저당권하고 효력이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 상절 보세요. 내가 저당권자예요. 언제 저당권을 말소해 줍니까? 돈을 먼저 받아야 되겠죠. 따라서 이 경우 채권 담보의 목적으로 맞춰진 가등기의 말소마 피담보 채무의 변제문은 동시행 관계 아닙니다. 변제가 뭐예요? 선행입니다. 변제하면 뭐예요? 자동적으로 부종성에서 뭐예요? 저당권을 말소 등기 필요 없이 자동적으로 소멸해요. 따라서 담보가 설정되어 있다. 그죠? 그때 채무 변제가 선행입니다. 담보권자의 뭐예요? 담보권 말소 의무와 변제자 뭐예요? 변제가 동시행 관계가 아닙니다. 변제가 선행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조합하시면 되는데, 자, 상식적으로 니은을 설명드릴게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식적으로 우리가 뭐요? 이사 가면 어떻게 합니까? 주민등록 이전 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죠. 그죠?
그러면 확정일자 순위에 따라서 뭐예요? 저당 끊는가 우연 순서가 정해집니다. 근데 계속해서 뭐예요? 내가 그 순위를 유지하려면 그 집에 계속 살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방 출장이 돼버렸어요. 그럼 집을 비워줘야 되죠. 그러면 대항력이 없어집니다. 대항력이 없어져. 그 우선순위 받을 수 없죠. 그죠?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임차권 등기라게 되면 그 대항력이 뭐예요? 이사 가더라도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자, 그럼 왜 이와 같은 임차권 등기를 했죠? 임대인이 뭐예요? 약속 날짜에 보증금을 못 내어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이 뭐예요? 임차권 등기 말소 의무는 동시 이행 관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누구의 의무? 집주인이 돈을 먼저 내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가 선행이고 등기는 뭐예요? 그 이후에 말소를 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지 마시고 여기까지만. 이 두 문제는 우리 시험 범위 벗어나는 겁니다. 벗어나는 거예요. 민사특별법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뭐요? 얼토당토하는 문제가 뜰 수가 있고 작년에 떴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제가 누차 말씀드리죠. 우리 시험은 왜 이와 같은 문제가 가능하다고 그러세요? 우리는 절대평가다, 그죠? 절대평가. 그래서 60점 이상만 받도록만 뭐요? 출제하게 되면 출제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점수를 조절하기 위해서 뭐요? 얼토당토하는 이와 같은 문제도 던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틀려달라는 의미로. 그래서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뭐예요? 모든 문제를 내가 다 맞추겠다. 이건 실패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시험 보면서 맞출 수 있는 그 공부했던 쉬운 문제를 빨리빨리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10번으로 갑니다. 쌍무계약의 혈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시이행 항변권이라는 536조입니다.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자, 미주고 볼게요.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때도 상대방의 그 채무를 이행을 제고할 때까지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즉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를 하려면 뭐요?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가 도래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변제가 도래치 않는 경우 선행 의무자는 선행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는 원칙 동시이행 항변권이 없다, 그죠? 자, 536조를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정확하게. 교과서는 444페이지에 그 조문이 있습니다. 자, 536조를 보게 되면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신의 채무를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때는 그러하지 않다. 즉 뭐요?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를 하려면 뭐요? 상대방의 항변권자에 대한 채무가 이행기가 도래해야 된다, 그죠? 원칙. 자, 그다음 2번 2항입니다. 우리 시험들이 한번 답이 됐어요. 당사자 일방이 먼저 이행해야 될 경우, 즉 선행 의무자다, 그죠? 즉 선행 의무자는 원칙 동시 이행 항변권이 없습니다. 다만 선행 의무자일지라도 뭐요?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때는 뭐요? 동시 항변권을 행사를 할 수 있다. 536조 2항이요. 이를 뭐요? 불안의 항변권이라고 제목을 붙이기도 합니다. 자, 수업 시간에 이런 예를 들었다, 그죠? 가벌간에 중고차 매매가 있었습니다. 요 날짜에 뭐요? 갑이 먼저 자동차를 뭐요? 을에게 선행하고 요 날짜에 외상으로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 약속했다, 그죠? 근데 요 날짜 보니까 뭐요? 을이 망해버렸어요. 내가 매도인 갑이라면 약속을 지킬 수 없다, 그죠? 이 날짜가 되더라도 매매 대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는 뭐요? 선행 의무자도 동시행항변권을 행사를 할 수 있다. 536조 2항 2번 지문입니다. 3번요.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다. 위험의 부담 문제죠. 537조도 그죠?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죠? 예.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합니다. 537조. 자, 그 다음 538조입니다.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예요. 상무계약의 당사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후발적 분리된다고 그죠. 그때는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하죠. 그래서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그죠. 538조입니다. 그 다음 4번, 5번은 다 538조예요.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입니다. 상무계약의 당사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 지체 중에 쌍방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후발적 분리됐다고 하죠. 그때는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해달라고 했죠? 항상 이행불능은 누구에게만 이행불능이 있을 수 있다고 하죠? 매도인이라고 하죠. 매도인. 매수인의 대금 지급 채무는 이행불능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토지 매매가 있었어요. 자, 3번 지문. 그래서 계약 후에 국가가 수행해버렸다고 하죠. 그때는 쌍방이 잘못이 없죠. 그때는 매수인도 대금을 지급할 필요 없죠. 그죠? 그래서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런데 4번 누구의 잘못요? 매수인의 기책 사유로 후발적 분리됐다고 하죠. 그때는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 그래서 채무자는 뭐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죠. 그 다음 5번 채권자, 지체 중에 뭐야? 쌍방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됐다고 하죠. 그때도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 그때는 뭐야?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죠. 그래서 3, 4, 5번이 위험 부담에 관한 537조부터 8조까지를 묻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계약 체결상의 가실 책임에 관한 문제로 갑니다. 자, 이 부분이 아직까지 우리 시험에 독자적으로 출제된 바는 전혀 없고, 자, 그러면은 계약 체결상의 가실 책임 교과서 442페이지입니다. 법조문은 535조입니다. 자, 거기 펴두시고 항상 계약상의 가실 책임은 뭐예요? 어떤 단어하고 연결시게 돼요? 원시적 불능입니다. 원시적 전부 불능. 원시적 불능 행위는 무효죠, 그죠? 무효입니다. 그때 그 불능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자는 뭐예요? 상대방이 그 무효인 계약을 뭐예요? 유효하다고 믿은 손해를 배상을 해야 된다, 그죠? 이를 계약 체결상의 가실 책임. 그래서 이 정도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다음 중 계약 체결상의 가실 책임이 성립할 수 있는 경우는 하면 뭐예요? 원시적 불능을 찾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경우는 뭐예요? 계약 체결상의 가실 책임은 단어는 있을 수 없어요. 원시적 전부 불능이 됩니다. 그래서 원시적 불능의 경우요, 계약 체결상의 가실 책임이 인정이 된다, 그죠? 그때 내용이 여기다, 그죠? 2번. 계약 체결상의 가실을 이유한 손해배상은 뭐예요? 실내익 손해배상이죠. 그 배상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해서 생길 이익에 이익을 넘지 못한다, 그죠? 그 다음 계약 체결상의 가실 책임은 원시적 불능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가 상대방에게 지는 책임이죠. 근데 상대방은 잘못이 없어야 되죠. 상대방은 뭐예요? 선이고 무과실이어야 된다, 그죠? 무과실까지는 필요 없다니까 틀렸습니다. 상대방은 잘못이 없어야 됩니다. 535조. 조문을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4번요. 자, 몇 조를 표시냐면은 574조입니다. 자, 572조예요. 자, 572조, 574조 꼭 펴시면 돼요. 교과서로는 463페이지. 574조요. 보니까 전이조 규정은 수량을 지정한 매매 목적물이 부족되는 경우와 매매 목적물의 채무가 계약 당시에 이미 멸실된 경우에 일부가, 그죠? 그때 그 부족 또는 멸실 알지 못한 때도 준용한다. 그래서 4번 옆에다가 뭐요? 일부 원시적 불능 적으시면 돼요. 원시적 일부 불능. 즉 계약 체결상의 가실 책임이 뭐예요? 원시적 전부 불능에 한해서는 원시적으로 뭐예요? 일부 불능의 경우는 574조
담보 책임으로 해결하지 계약 체결상의 가실 책임 규정은 준용이 없다는 거예요. 원시적 전부 불능의 경우에 한해서는 계약 체결상의 가실 책임이 문제되지. 원시적 뭐야? 일부 불능. 이와 같은 경우 수량 부족 일부 불능의 경우는 매도인의 담보 책임으로 해결합니다. 자, 그 다음 5번. 자, 5번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굳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 12번으로 갑니다. 동시이행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것. 이 답은 우리 시험에 충분히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1번은 판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매매 계약에서 매수인이 선행 의무인 잔금 지급 의무를 이행치 않고 있는 동안에 매도인의 이전 등기 의무가 이행기가 된 경우, 여기다 한번 적을게요. 자, 원칙적으로 뭐예요? 선행 의무자는 동시 이행 항변권이 없죠, 그죠? 그렇지만 선행 의무자가 자신의 선행 의무를 이행치 않고 있는 동안에 상대방이 뭐예요? 채무가 이행기가 되었다, 그죠? 그때는 선행 의무자도 동시행 항변권을 행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뭐예요? 상대방의 채무가 이행기가 도래할 것은 뭐예요? 처음부터 이행기가 뭐예요? 같을 것이 아니라 항변권자가 뭐예요? 항변권을 행사를 할 때 그때 상대방의 채무가 이행기가 되면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선행 의무자라도 뭐예요? 자신의 의무를 이행치 않고 있는 동안에 상대방의 채무가 이행기가 되면 선행 의무자도 그때부터는 동시이행 항변권 행사를 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충분히 답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 이 부분은 우리가 알고 있다, 그죠? 전세권 파트에서 전세권이 소멸하면 설정자는 뭐예요? 전세권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해야 되고, 전세권자는 뭐예요?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 등기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할 의무가 있다, 그죠? 양자간의 동시행관계. 자, 이 부분 답이 될 수 있어요. 매수일의 매매 대금 지급 의무, 거기다 밑줄 것이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 전에는 계약이 무효이기 때문에 매수일의 매매 대금 지급 의무가 있다 보다 없어요. 그래서 허가구역 내에서 뭐예요? 허가 전에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와 허가 신청 절차에 뭐예요? 협력할 매도인의 의무는 동시 이행관 경우에 애초부터 성립할 수가 없어요. 계약이 무효이기 때문에 뭐예요?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 자체가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매도인은 매수인이 약정한 대금을 뭐예요? 지급지 않는다는 이유로 허가 신청 절차의 협력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그죠? 양자는 동시행 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 여기서 뜰 수도 있고 민법 총칙에서 뜰 수가 있습니다. 4번은 벌써 두 번째입니다. 가압류 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의 매매서, 그죠? 매도인의 이전 등기 의무 플러스 뭐예요? 가압류 등기 말소 의무와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 사이가 동시 이행 관계다, 그죠? 자, 5번. 매수 청권 밑줄 볼게요. 매수 청권. 건물을 매수 청구했다, 그죠? 그러면 형성권이기 때문에 매매가 성립했죠. 매매는 대표적인 쌍무계약이죠. 토지 임차인이 그 지상물인 건물의 매수 청권 행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뭐예요? 건물 매매가 성립했다, 그죠? 매매가 성립했기 때문에 임차인은 뭐예요? 건물과 이전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고, 임대인은 뭐예요? 그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죠. 쌍무계약이기 때문에 동시 이행 관계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으로 갑니다. 틀린 것은 법조문 동시 이행 항변의 개념 그대로죠.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의 그 채무를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뭐예요? 여하튼 연기적 항변권을 동시 이행 항변권. 자, 동시 이행 항변이 붙은 채권은 상계하지 못한다. 이렇게 외울게요. 자동 수동 채권을 쏘기면 어쩔 수 없어요. 상계하지 못한다. 그 다음 3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동시 이행 항변권이 있는 동안에는 뭐예요? 채무불이행 책임은 지지 않는답니다. 채무불이행 책임 지지 않는다. 그 다음에 쭉 보시고, 쭉 채무불이행 책임은 채무불이행에서 채무자에게 기책이 시되죠. 또 동시 이행 항변권이라면 정당한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기책이 없다, 그죠?
따라서 동시이행 항변권이 있는 동안에는 뭐예요? 항변권자가 뭐예요? 그 항변권을 행사치 않더라도 채무불이행은 성립할 수 없다. 4번에 익숙합니다. 항변권이 있더라도 뭐예요? 당사자 주장치 않으면 법원은 이를 고려치 않는다. 자, 5번 읽을게요.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먼저 한 번 현실 제공을 하여 상대방을 뭐예요? 수령지체 빠뜨렸다도 뭐예요? 그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지 않더라도 거기다 한번 적을게요. 계속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동시 이행 항변권은 소멸한다. 들었습니다. 자, 수업 시간에 이런 예를 들었다 보죠. 매수인이요. 요 날짜에 잔금과 등기를 맡겨하기로 약속했죠. 그죠? 요 날짜에 매수인이 뭐예요? 잔금을 주면서 법무사 사무실에 찾아가서 뭐예요? 갑에게 전해서 뭐예요? 등기 서류에 필요한 서류를 갖고 오느라고 그죠? 잔금을 지급할 테니까. 근데 갑이 나타나지 않았죠. 그죠? 그래서 채무행위 성공 못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채권자 때문에 그죠? 즉 채권자가 수령지체에 빠졌죠. 그죠? 근데 다시 5일 후에 다시 갑니다. 법무사 사무실 가서 다시 전화합니다. 그때는 뭐예요? 빈손 왔어요. 그때 갑은 뭐예요? 돈을 달라고 그죠? 돈을 주기까지는 등기를 못 넘겨주겠다 그죠? 따라서 한 번 이행 제공을 통해서 뭐예요?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뜨렸더라도 뭐예요? 그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지 않는 한입니다. 키포인트. 이행의 제공이 뭐예요? 계속되지 않는 한 동시이행 항변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죠? 동시이행 항변권을 소멸시키려면 자신의 의무는 계속적으로 이행을 제공해야 돼요. 따라서 동시이행 항변권이 뭐예요? 자신의 의무는 제공치 않고 뭐예요? 상대방이만 일방적으로 이행을 청구했을 때 같이 이행을 하죠. 이게 동시이행 항변권이죠. 따라서 상대방의 동시이행 항변권을 뭐예요? 소멸시키려면 자신의 의무는 계속적으로 제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5번 지문이 우리 시험도 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14번으로 갑니다. 자, 동시이행 항변권에 관한 문제는 마치고 싶게요. 14번. 채권정서 동그라미 변제와 동시이행 관계가 있는 게 뭐죠? 영수증의 교부다 그죠? 변제와 영수증의 교부가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변제와 뭐예요? 채권정서에 반하는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다 그죠? 변제를 먼저 하고죠. 채권정서를 반환받는 겁니다. 즉 변제가 선행 의무입니다. 그래서 정답 1번. 도급에 관한 667조 조문입니다. 하자 합대 손해로 인한 수급인의 손해배상 채무. 수급인은 도급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돼요. 반대로 도급인은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된다 그죠? 양자는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그 다음 계속이죠. 3번 소유권 이전 등기 청권이 가압류되어 있어 가압류를 해제하면 이전 등기를 격려받을 수 있는 자가 그 목적물을 매도한 경우 매수에는 이 가압류가 해제되어 완전한 이전 등기를 격려받을 때까지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해서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이전 등기 의무 플러스 뭐예요? 가압류 등기 말소 의무와 대금 지급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더라 그죠? 그다음 4번 매매 계약이 취소된 경우 쌍방의 원상 회복 의무는 공평 원칙은 뭐예요?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자, 5번 가압류가 되어 있는 부동산을 팔았습니다. 그때 매도인은 뭐예요? 깨끗한 등기를 넘겨줘야 되죠. 그래서 매도인의 이전 등기 의무 플러스 뭐예요? 가압류 등기 말소와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 같은 논리가 계속 반복됩니다. 자, 그러면 한 문제만 보고 싶게요. 15번 계약의 효력하는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반복이죠. 계약이 취소가 된 경우 쌍방의 원상회복은 동시이행관계. 2번 계속이다 그죠. 가압류 등이 있는 부동산의 매매에서 특별한 사직이 없는 매도인 깨끗한 등기를 넘겨줘야 된다 그죠. 그래서 매도인의 이전 등기 플러스 가압류 등기 말소 의무와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가 동시행관계. 그 다음 변제와 영수증이 동시행관계라고 그죠. 변제자에게는 영수증 청구를 인정되는 바 채권자 영수증 교부 의무와 변제 의무가 동시행관계죠. 채권정서에 반하는
변제하고 동시행관계 아니라 그죠? 예, 그 부분. 그다음 특정 물건에 대한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되었는데 천재지변입니다. 불강력 사유죠, 그죠? 그때 그 물건이 소실된 경우 채무자 이혼 부담주에 따라서 매매 대금의 채무자인 매수인 대금 지급을 면하지 못한다. 얼핏 읽으면 맞는 것 같다, 그죠? 틀렸습니다. 이행 불능은 누구에게만? 매도인이다, 그죠? 매도인 채무자예요. 그때 건물이 벼락으로 소실됐다, 그죠? 그 매수인은 대금 지급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죠? 그때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 못하죠. 그래서 매수인은 대금 지급 채무를 면한다, 그죠? 그래서 한마디로 뭐요? 이와 같은 채무자에게 잘못이 없는 뭐요? 쌍방에 잘못이 없는 후발적 불능이 있으면 뭐요? 매도인도 뭐요? 인도 오부를 면하고 매수인도 대금을 지급할 필요 없죠. 서로서로 채무가 소멸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 5번. 쌍무계약의 당사 중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를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고요.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동시행변경. 다만 항변권을 행사를 하려면 뭐요?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가 돼야 된다고 하죠. 근데 변제기는 뭐요? 처음부터 변제기가 같을 필요가 없고 항변권을 행사할 때만 변제가 되면 되죠. 그러니까 선행 의무자로도 자신의 의무를 이행치 않고 있는 동안에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가 되면 그때부터 선행 의무자도 동시 이행 항변권을 행사를 할 수 있다, 그죠?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진행을 합니다.